요편제의 핵심이에요. 코어. 의사분들도 코어 그러지 막상 코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스튜어트 맥기의 Full Abdominal Muscle Contraction, 이제 브레이싱, 이게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고, 핫지 그럼 뭐죠? 트랜스버스 압도미니스, 복행근, 할로잉, 이게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용하고 그걸 완벽히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욕편한 세상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편세, 요편한 세상, 허리 요자죠. 그거를 첫 방송을 좀 보내드리고 나서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아서 조금 이런 저희가 만든 허리 자강 프로그램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랬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요편세의 핵심 내용, 코어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 수년간 3개 방송사 중에 방송한 것 중에 아마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 중에 코어 관련 프로그램 내용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주 핫하죠. 그렇지만은 의사분들도 코어 그러지 막상 코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 요편세의 핵심 내용, 코어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코어의 그 중요도가 감소될까봐 일부러 논문을 가지고 와서 조금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딱딱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코어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그러면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룸보, 이거는 이제 허리란 뜻입니다. 허리. 펠빅, 이거는 골반이죠. 힙, 이거는 고관절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가 코어다. 허리, 여기죠. 배에 있는데 다 등.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그러면 엉덩이. 고관절 그러면 이쪽 앞쪽으로 오는 사타구니.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 횡격막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리까지를 다 전부 다 코어라고 지칭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 룸보 펠빅 힙 컴플렉스, 다시 말하면 코어는 척추, 그 다음에 골반뼈, 그 다음에 고관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액티브 앤 패시브 스트럭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앤 패시브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횡격막부터 골반까지 중에 수동적인 스트럭처, 패시브 스트럭처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뼈 그러면 됩니다. 골반뼈, 이거 패시브 스트럭처입니다. 그럼 액티브 스트럭처는 뭐냐? 총칭해서 근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육. 즉 뭐냐면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축했다, 풀어졌다. 수축했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횡격막에서 골반까지 중에 모든 근육, 횡격막도 호흡을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액티브 스트럭처입니다. 패시브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뼈다. 움직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뭐죠? 인대거든요. 그럼 인대도 패시브 스트럭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는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prevent, 막는다, buckling of the vertebral column, 그리고 그거를 다음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행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되돌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클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버클링이라는 게 뭐냐면 말랑말랑한 나무젓가락을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게 이제 버클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렇게 꾸부중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버클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나무젓가락도 누르면은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휘어지지만 다시 탄력을 받아서 돌아오죠.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코어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베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egrity of the vertebral column and provide stable base for movement of the extrem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지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이 횡격막부터 골반까지 베이스가 잡혀 있지 않으면 힘을 못 준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코어가 안 받쳐주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 코어를 다친 거거든요. 32살짜리 이 운동선수가 왔는데 문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코어를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베이스가 없으면 힘을 줄 수 없다.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허리가 아픈데 PT를 받는데 스쿼트는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풀다운은 해도 되나요? 풀가 안 되거든요. 이거 코어 없이는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어는 스테이블한 모든 사지의 움직임과 운동의 베이스를 제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척추죠. 그리고 이 코어에 얼마만한 힘이 가해지냐고 여기 보면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게 클리니컬 바이오메카닉스라는 논문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생체 역학이죠. 인체를 가지고 생체 역학적인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컴프레시브 로드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6,000 뉴턴 이상이 가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 뉴턴? 이게 뭐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스테오 리가멘터스 룸바 스파인이 단지 90 뉴턴의 힘만 가해져도 흔들흔들 된다. 이렇게 서 계신데 제가 서 있는데 가장 큰 힘이 6,000 뉴턴이 내려오는데 근육이 없이 뼈하고 인대만 서 있을 때는 90 뉴턴만 탁 건드려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뼈, 인대. 그러니까 뼈, 인대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 뭐라고 생각하냐면 뼈가 튼튼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 세워놓으면 우리 인체는 90 뉴턴만 가해져도 무너지는 거고요. 근육이 서 있었을 때 6,000 뉴턴의 힘을 버티는 거니까 얼마만큼 액티브 컴포넌트 엘리먼트가 중요하느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6,000 뉴턴이라는 게 뭐냐면 힘의 단위죠. 뉴턴. 킬로그램 퍼 F는 MA잖아요. F는 MA. M이 이제 무게니까 킬로그램이고 A가 가속도거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중력 가속도죠. 우리 지구에 9.8이잖아요. 9.8. 그러니까 대충 10으로 계산하면은 6,000 뉴턴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을 때 600kg가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코끼리 몸무게를 100kg로 했을 때 6개의 코끼리가 척추에 가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어 근육은 코끼리 6마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도 6,000 뉴턴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보면은 더 엄청난 힘도 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18,000 뉴턴 이상 실리는 경우도 있다. 6,000 뉴턴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생활인 거고 18,000 뉴턴은 뭐냐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힘을 줘서 우리가 압력을 받았을 때는 무려 18,000 뉴턴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up to 18,000 뉴턴 during the competitive powerlift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파워리프팅.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척추에 가해지는 힘은 18,000 뉴턴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육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코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액티브 엘리먼트죠. 근육이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에 유명한 두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스튜어트 맥길, 핫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과연 우리가 코어가 뭐냐를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 1990년대 이후의 20년간의 기간은 모두 다 코어로 종결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핫지라는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근전도라는 걸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이 근전도는 뭐냐면 근육이 반응하는 것을 체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근에다가 다 근전도를 다 해가지고 팔을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딱! 깜짝 놀랄 일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근 중에 이
깊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복직근이라고 해서 식스팩이 나오는 근육은 겉근육이죠. 겉근육.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자꾸 코 운동하라고 그러면 식스팩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엄청난 근육이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라는 근육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행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요통이 있는 사람과 요통이 없는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그랬더니 팔을 들어 올릴 때 요통이 있는 사람은 이 복행근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이상한 거죠. 건강한 사람은 딱 힘을 주는 순간 복행근이 딱 작동을 하는데 요통이 있는 사람의 복행근이 그냥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행근을 단련해야지 진정한 코어를 단련하는 거구나 라는 논문을 쓴 첫 논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획을 긋는 논문이죠. 그래서 이 하찌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복행근을 어떻게 하면 단련시킬 것이냐는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할로잉을 한다 또는 드로잉을 한다는 아주 유명한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드로잉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배를 쭉 밀어서 배꼽을 배 안으로 당기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데만 해도 저도 한 2주 걸렸고 일반인들 어르신들은 4주 5주 걸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운동이어서 이거를 또 따로 떼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다시 유명하신 캐네디안인 스튜어트 맥길이라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복행근만 그걸 단련할 수가 있어. 여기 뭐 내복사근 외복사근 다 작동하지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풀 앱도미널 머슬 컨트랙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배 전체의 근육이 작동하는 것이지 복행근 하나만으로는 안 돼 라는 논문을 다시 쓰셨어요. 그래서 스튜어트 맥길이 이제 풀 앱도미널 머슬 컨트랙션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복근에 작용하는 모든 근들, 내복사근, 외박사근, 복행근, 복직근 모두 작용하는 거야 라는 말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에 의하면은 우리가 코어를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단독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복직근을 포함한 풀 앱도미널 머슬을 컨트랙션 일으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튜어트 맥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하치가 얘기한 할로잉은 조금 좀 내가 보기에는 좀 거시기해. 그래서 내가 하는 걸 해 하면서 브레이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브레이싱이라는 거를 이제 환자분한테 저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를 불려서 딱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법이라는 개념으로 일맥상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호흡법이 어떠네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스튜어트 맥길 풀 앱도미널 머슬 컨트랙션 이제 브레이싱 이게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고, 하찌 그럼 뭐죠? 트랜스버스 abdominis 복행근 할로잉 이게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용하고 그걸 완벽히 이해하셔야지만 이제 욕편한 세상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